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일한 수학학원의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수능 보셨는데요. 이제 수능 수리 가형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괴로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3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한번 바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오래 걸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스몰 fx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가 이제 또 새로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fx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고 가번을 읽어보겠습니다. x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a 1차식과 fx를 곱했더니 gx가 나왔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fx는 3차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정은 짓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드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렇게 단정은 짓지 마시고 일단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번으로 이동을 하죠.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fx는 x는 a와 x는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fx를 미분을 해야겠죠. fx를 미분을 하려면 이제 fx를 이제 가번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fx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fx를 잘 보니까 x-a, x가 a보다 큰 범위야. 그러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는 점도 없고 미분이 가능하죠. 분자도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fx도 미분이 가능하다. fx가 미분이 가능하면 f알파, f베타가 라지 m으로 이제 얘가 극대값인데 이 극대값을 가질 때 f'알파랑 f'베타가 제로가 된다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문장형 문항을 이런 수식형 문항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어요. 이 문장형 문항을 수식형 문항으로 바꾸어 줬을 때 이게 달리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바꾸고 나서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바꾸고 나서 보는 거죠. 바꾸고 나서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이거 다시 보면 되죠. 네. 한번 문장형 문장을 항상 수식형 문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번을 볼게요.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와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x의 개수와 gx가 극값을 갖는 x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fx에 대한 정보는 조금 나와 있는데 gx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서 gx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에 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루트 3인데요. 이제 요거 문항이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에 이용이 되는 문항이에요. 이 문제는 이 식은 굉장히 마지막에 이용이 되는 건데 이 나번에서 굉장히 사용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나번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만 그래도 좀 잘 참으시고 가와 나를 통해서 gx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에 gx와 다랑 이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식을 통해서 이 30번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가와 나를 이제 혼합을 하죠. 잘 보시면 이 gx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대입법,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요. 지금 여기가 숫자를 집어넣은 형태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건데 여기 미분을 해서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 fx가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하시면 gx랑 g'x가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g'x만 나오면 그냥 하겠어. 근데 gx랑 g'x가 둘 다 나온다는 소리는 일단 이제 gx만 하나만 있는 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냥 알파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g 알파가 f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A. G 베타가 F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알파랑 베타는 F 알파랑 F 베타는 라지 M의 알파 마이너스 A, 라지 M의 베타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예요. 우리가 많이 접했던 문제 중에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들어주면 이해가 쉬울 건데, f의 x가 이제 다항식이라고 할 때요. f 알파는 2알파, f 베타는 2베타,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fx 마이너스 2x가 hx,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f알파, h알파, h베타가 제로다. 이제 이 사실을 좀 이용을 했었죠.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으시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 사실을 이용을 하려고 이제 이쪽을 넘겨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그런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fx 마이너스 라지 m에 x 마이너스 a를 스몰 hx,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낸 후에 스몰 h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h알파랑 h베타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좋은 성질이죠. 지금 gx를 보시면 굉장히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쓸모가 없고, 이 hx를 보시면 제로가 되는구나, 굉장히 쓸모가 있죠. 그래서 밑에 것도 g보다는 h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로 하기 위해서 이 fx를 h로 표현을 합니다. x-a분의 gx인데요. 얘를 한 번에 계산할게요. 얘를 넘겨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x-a분의 hx-m이 됩니다. 네, 플러스 m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여기서 미분을 해야겠죠. f'x는 제가 미분을 해왔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x-a h'x-h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알파를 집어넣어야겠죠. f'알파는 x-a의 제곱분의 x-a, 잘못 집어넣네요. 알파-a의 제곱분의 알파-a의 h'알파 h알파가 되면서 이게 제로거든요. 이게 제로가 되면서 분자가 제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만족을 시킵니다. 근데 위에 빨간색을 보시면 h알파가 제로고요. 이 알파라는 것은요, fx에 대입할 수 있는 어떤 값, 그러니까 정의된 알파라는 거죠. 정의된 x값의 하나, x값 중에 하나, 그게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 들어가면서 알파는 a보다 큽니다. 알파는 a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가 양수고, h'알파가 제로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h'베타도 제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 h에 관한 정보가 지금 4차 함수고요. 4차 함수 1차 함수 뺐으니까 4차 함수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h가 바로 나오죠. 알파랑 베타에서 중근을 가져요. 알파랑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지금 hx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gx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gx를 따로 써볼게요. gx를 여기다 쓰죠. gx는 hx 플러스 라지 m의 x-a인데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플러스 라지 m의 x-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지금 가와 나를 이용을 해서 gx에 관한 정보를 상당 부분 알아냈어요. 지금 여기 문항에 있는 알파, 베타, A, 라지 M, 여기 라지 M을 이용을 해가지고 gx를 표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문항에 있는 문자들로 전부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알게 된 것이고 이제 다로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gx에 대한 정보와 다와 베타-알파를 이용을 해서 30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와 나를 통해서 gx에 대한 정보를 거의 대부분 알아냈고요. 이 gx와 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보를 또 이끌어낼 건데, 일단 fx의 극대극소가 되는 x의 개수, 그러니까 극값이 되는 x의 개수, 그리고 g의 극값이 되는 x의 개수, 그거를 찾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fx에 대한 극값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f를 미분해 봅니다. f를 여기 미분해 보는데요. x-a의 제곱 g'x g의 x. 아까 hx를 미분할 때랑 똑같은 식이 나오면서 뭐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고요. 바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분자가 4차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g'x 부분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면서 4차식이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이 4차식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4차식이면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인 분자가 그런 다항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4차식이면서 f'x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점은 많아야 4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fx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미리 주었기 때문에 일단 알파랑 베타에서 같은 극대값을 갖게끔 그림을 그려주고요. 라지 m의 값에서 같은 극대값을 갖고, 이제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A점을 기준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식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1차식을 나눠서 x를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리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a의 우극한을 보시면 fx는 이제 ga에다가 이제 0의 플러스 이런 형태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0의 플러스 이런 형태인데, 이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데, 이 gx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해보면 여기서 ga는 여기다 집어넣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a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면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f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여기 사이를 하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도 이렇게 근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보시면요, 그 값이 될 수 있는 게 최대 4개예요. 최대 4개인데 이미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3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2개를 더 갖게 되면 여기에 있는 4개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은 없다. 여기도 없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여기 그 값이 3개잖아요. 여기서는 그 값을 4개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 4차식이니까 그 값이 여기 하나 가지면 나머지도 하나도 실근이니까 그 값을 하나 더 갔는데 어디서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 극값은요, 이 반대편에서 갔습니다. 이 반대편에서 갔는데, 네, 뭐 사실 x가 a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fx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도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요 사이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여기에서도 사실은 x가 a가 아닌 이상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미분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미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무스한 상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극값이 이쪽에서 하나 갖고 여기서 3개 갖는다. 그런데 인정을 해주는 것은 x가 a보다 큰 요 세 점만 인정을 해줍니다. fx의 극값의 개수는 세 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gx가 이 극값의 개수 3개보다는 작아져야 되는데요. gx는 4차식이에요. gx가 4차식이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극값이 몇 개다? 3개 혹은 1개라는 겁니다. 요거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된다? gx의 극값이 1개여야만 하더라.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식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다 문항이 gx의 극값이 1개다라는 말로 귀결이 됐는데요. gx의 극값이 1개다라는 말을 해주려면 이 g'x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이다 라는 추리가 들죠.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극값이 여기에서 딱 1개를 갖죠. 뭐 물론 접하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시면 안 되겠지만 접하셔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gx를 알기 때문에 g'x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네, g'x를 직접 미분할 건데요. 네, 제가 미분을 해왔으니까 그 미분을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미분을 하시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g의 알파랑 g의 베타랑 g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m이 되죠. 근데 m은 양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3개를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기가 m이다. 그럼 뭐예요? 이 밑으로 x축이 와야 된다는 거죠. x축이 만약에 이쪽 위에 있으면 m값이 음수가 됩니다. m값이 음수가 되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만 되더라. 이런 형태의 그래프만 되니까 굉장히 또 수월해지죠. 그래서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자세하게 그려보죠. 여기 m을 기준으로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알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 이제 지금까지 묵혀놨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이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이라는 소리는 베타부터 알파까지의 간격이 6루트 3이라는 소리고요. 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베타와 알파의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루트 3, 3루트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루트 3이 되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구해냈으면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여기 가운데 것을 t로 취하면 t 플러스 3루트 3, t 마이너스 루트 3루트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해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얘를 평행이동을 합니다.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원점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 자체를 원점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 점 자체를 원점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는 소리는. 이 점 자체는 3루트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y의 제곱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4의 x의 3승에 플러스 108의 x가 됩니다. 3루트 3과 마이너스 3루트 3을 근을 가지려면 이제 108의 x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y 제곱이었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꾸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x축 방향으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뭐 x축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좌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얘는 근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뭐 중근을 갖던지 근을 갖지 않던지 이렇게 이 뒤쪽 부분에서요.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위쪽으로 올린 평행이동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할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할 건데 여기서 때까지 거리가 라지 m인데 어떻게 된다? 이 극소값까지의 거리, 이 거리보다는 라지 m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라지 m이 극소값의 절대값, 거리니까 절대값이죠. 절대값에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점에서의 극소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08인데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근을 갖고요. 마이너스 3일 때 극소값을 가지면서 라지 m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16이 나와요. 216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따라서 m의 최소값은 2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번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쭉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고 굉장히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걸림돌을 전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30번 문제 틀리더라도 이제 대부분 많이 틀리셨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 다 맞길 바라면서 이제 30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